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들 좀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감기도 유행하고 최근에 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좀 코로나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좀 경계심을 낮추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감염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 건강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서두에 좀 인사가 길긴 했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건강 꼭 챙기시고 좀 건강한 투자도 좀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가 2500 가까이 2600 가까이 와 있고 코스닥이 900을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융자가 보시면 자 증시자금 신용융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 있어요. 자 신용이 지금 1년 전 대비해 좀 줄었지만 신용이 현재 20조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20조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10조만 넘어도 우와 어떡해 야 B2가 10조야 망했어 이제 뭐 반대매매 주의보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조에 육박해 있는데 증시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로 현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댓글러들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신용 20조가 이제 저는 뉴 노멀이라고 했어요. 뉴 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반발이 되게 심했죠.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신용은 지금 뭐 10조만 넘어도 많은 건데 지금 완전 거품이고 곧 증시는 붕괴될 거다라고 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풀리는 거랑 이 신용은 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신용도 많이 는 거예요. 그 돈을 싹 다 회수해 가지 않는 이상 신용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 지금 금리를 이렇게 그 폭등시키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현재 20조인데 전혀 많아 보이지 않죠. 아직. 이제 20조는 기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쉬프트라는 거 일어나는 거고 그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10조 자체도 예전에 신용융자 2, 3조 시대 때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을 거예요. 야 뭐야 신용융자가 10조가 됐다고? 뭐 이랬을 건데 5조 때가 뭐 평균이었고 이랬을 건데 지금은 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보고 봐야 된다. 저는 20조가 넘은 게 저는 별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M1 통화량 M0 통화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보시면 아는 거죠. 그건 제가 예전에 주간 영상에서 계속해서 트래킹해서 보여드렸죠. 이제 주간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간간히 그 지표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그 지표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면 네다섯 시간은 꼬박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좀 주간 영상은 그렇게 좀 시큰둥했어요. 반응이. 시큰둥해서 제 시간 투자 대비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씩 필요한 정보들은 출연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멤버십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고요. 왜냐면 멤버십 분들은 좀 경제에 관심도 있으시고 그 관련 금융 지식도 높으시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증시 자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일 전 대비해서 증시 자금이 거의 11% 늘었습니다. 그럼 증시도 당연히 11% 늘어야겠죠. 돈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증시는 강보합권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S&P도 왔다 갔다 하고 나스닥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지금 뭐 종목들을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여기 있죠. 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국채의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환율을 보시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이제 달러 인버스를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전 달러 인버스를 여기서 샀어요. 예, 그래서 현재는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본전되면 그냥 본전의 손절을 처리해놨고요. 그래서 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달러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미증시의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시작이 위험하다는 게 폭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시초가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외신들을 보면 왜 떨어지고 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믹스드 어닝이라고 하잖아요. 실적이 좀 엇갈리고 있답니다. 거기에 higher treasury yield라고 하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채권 수익률이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예.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자, 월스트리트이 지금 이제 엣지 다운,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지 않죠. 시초가는 그랬지만 지금 아닙니다. 그 트레저리 일드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는 growing 상승하고 점점 그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뭐가 expectation 기대가 뭐냐? Federal Reserve 그 연준이 그 keep interest rate higher. 자, 그 금리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꽤 길게 유지할 거라는 꽤 길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뭐 현재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옐런까지 배신했냐, 뭐 궁지에 몰린 파월, 이건 뭐 칼럼처럼 썼는데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라는 칼럼도 있었네요. 볼만한 내용은 저 이거 사실 안 봤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평행선을 중심으로 이슈를 살펴보겠다. 옐런이 파월과 갈라서나 뭐 붙어먹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SVB 은행 사태나 뭐 CS 사태 때는 좀 약간 같이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거는 당연히 협력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아마 정치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의 기재부나 감나라 배나라 시간은 파월이 일렉션이야. 이것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겁니다. 일렉션이 곧 있어요. 예, 트럼프 그 전 대통령도 후보로 나온다고 하고 파월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통화 정책 완화적인 게 유리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상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치권에 봤을 때는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월 의장에게 정치권이 압박을 할 겁니다. 사실 뭐 연준은 사기업인데 압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날 압박했죠. 파월이 뭐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러면서 제로금리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틀린 게 아니었죠. 제로금리를 하게 됐잖아요. 요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AI 챗봇으로 한번 볼까요? 상승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목이 간지러워요. 시총이 아니고 시총 제가 지금 두 번 쳤죠. 상승 시총. 이 시총이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였잖아요. 특히 에코프로가 좀 하락했습니다. 6% 먼저 급락에 속하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와리가리 하면서 다시 양봉을 뽑아내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타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호화 같은 시황. 시호화도 얘가 시황을 얘기했구나라고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런 거 좀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코스닥 0.1% 강보합, 코스닥도 0.02% 강보합으로 끝났죠. 근데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지만 강보합이죠. 자,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지만 강보합이죠. 그럼 뭐죠? 대형주가 약했고 중소형주가 상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오늘 굉장히 좋았을 거다라는 게 이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네요. 뭐 이런 거는 프로그램으로 와리가리 하는 거니까. 예. 순매수는 거의 삼성전자, LG전자, 에코프로 BM은 거의 공매도 쇼트 커버링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브가 있네요. 하이브 오랜만이네. 하이브가 상승했나요? 외국인이 매수해서. 자, 하이브 떨어졌는데요.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다. 그럼 얘들도 뭔가 쇼트 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상승 추세. 근데 지금 최저가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예, 그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거의 2배가 올랐다. 최고가 대비 11.29% 낮아져 있는 거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게 좀 보여지고 에코프로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이건 공매도죠. 공매도 있겠죠. 포스코홀딩스.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인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라서 홀딩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홀딩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자꾸 테마가 엮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증권 뉴스를 보시면 여기 새로운 2차전지주 포스코에 개미들 투자 몰려 거의 이런 뉴스예요.
제철소 땅 가진 회사채 발행 2차전지 쏠림 에코프로주에서 포스코주로 간다. 아,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엮이는지 모르겠어요. 곤란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좋았죠. 주식 HD 현대중 이름 바뀌었어요. 이름 왜 바꾼지 모르겠지만 이름 바꿨습니다. HD 현대중공업으로 4.36% 올랐죠. 지금 그 중공업 관련주가 반등을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저도 조금 이거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주 관련해서. 그럼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망할 리는 없거든요.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스탑로스는 당연히 걸어야겠죠. 제 확신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유념하셔서 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슬 헤비테일 수주의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라 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반등을 좀 크게 해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실적 반등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 13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거의 뭐 얘들 도크가 지금 거의 안 비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자 코스피 상승한 거 볼까요? 이화산업, 이구산업. 잠깐만. 상한가가 오늘 상한가가 굉장히 많았네요. 상한가가. 이건 뭐 코스닥은 거의 뭐 상한가가 몇 개야? 2, 4, 6에 8에 10, 12, 14, 14개. 메디콕스가 상한가 같네요. 그 구독자님들 님 중에 메디콕스에 대해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해 봐 주신다고 했는데 그 연속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만 좀 해소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콕스는 보시다시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연속 적자는 굉장히 치명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런 거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부 다 중소형주죠. 알고 있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두 번은 봤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이 뭐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건 알 수 있죠. 드라마 만드는 곳이니까. 메디콕스도 조선중견 알고 나머지는 좀 애매한 거죠. EID도 그렇고 영풍재진 EID EID를 보면 석유와 가스 석유와 가스네요. 석유와 가스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최저가 대비 3배 올랐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배당 수익률은 없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거의 전부 다 고평가하네요. PBR은 좀 잠깐 석유와 가스라서 PBR 인프라는 좀 많은 모양입니다. 보시면 뭐 정유회사, 수입회사, 분체 설비 등등. EID가 EQ셀, 키트 등 2차전지, 얘도 2차전지네요. 2차전지구나. 맞아. EID 2차전지로 였겠죠. 요런 상황이네요. 자, 테마를 볼까요? 테마를 보시면 뭐 요소수 유니온 멀티 이거 잠깐만 머티리얼즈 이거잖아. 이거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요소수가 아니고 이 테마가 좀 그래요. 좀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샘표 이런 것들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입니다. 왜 안 돼? 머티리얼즈 아닌가? 머티리얼즈 아니구나. 아이씨 잠깐만. 유니온 머터리얼즈인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맞잖아. 잠시만요. 파이낸스 유니온 머티리얼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종목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머티리얼. 야, 머티리얼은 뭐고 머티리얼즈는 뭐고 다들 와리가리 하냐. 자, 자동차 부품 아니고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지금 중히토류 가격 급등.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슬슬 그 시동을 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IRA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있으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떠니 막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대두 관련주,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가 좀 폭등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수급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바이오랑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에 좀 들어갈 거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상승을 불러오냐? 아닐 겁니다. 그대로 조정을 보일 거예요.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겠죠.
절대 개미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아요.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급이 확 들어왔다 오 하고 쭉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올라간다라는 생각할 때 그냥 망해버리는 게 섹터입니다. 섹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도 계속 의견을 드렸었고 현재까지는 제가 의견 드린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제가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추세.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딱히 체크할 만한 포인트는 많이 없습니다.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신 뉴스가 비었네. 자,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좀 시장을 계속 따라가 보시면서 에코프로나 그런 섹터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분석을 굉장히 바쁘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유망 섹터가 등장할 거고요. 거기에 후보로 보이는 게 제가 바이오랑 반도체라고 매우 여겨진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바이오 반도체라는 얘기가 뭐 그냥 계속 나오는데 뭐 이제 와서 그 얘기 누가 못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 등등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섹터의 변화를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내일도 또 시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너무 막 증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하시고 그 업무 하시면서 주식을 한두 번씩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나 전망이나 예측 데이터 같은 건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막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